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상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도덕 공부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였죠? 잘 실천하였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4학년 1학기 1학년 공손하고 다정하게라는 주제로 예절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절은 중요해요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는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그림은 부모님과 자녀의 인사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림은 친구들끼리의 대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른과 아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학습해 볼 필요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지요? 맞아요.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그래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또 세 번째 그림은 맞아요. 친구의 작품을 보고 친구를 칭찬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마지막은 길에서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생활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개의 그림을 공손함과 다정함이라는 주제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내용은 다정함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대화는 이것도 다정함이 좀 더 가깝겠죠. 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 내용은 공손함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아이의 대화 내용은 이것도 공손함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절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듣기 전에 예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존중과 배려가 예절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요. 예절이란 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예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절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총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로는 예절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로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예절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예절의 마지막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절이 왜 중요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예절과 관련된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험이 있을까? 예절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참 훌륭해요. 항상 어른을 만날 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또 그래요. 그것도 예절이랑 관련이 있겠죠.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식사의 예절을 지켜 식사하는 친구도 있대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절학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인사의 힘이고 하나는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인데요. 여러분, 이 두 동영상을 보고 우리 생활에서 예절이 지닌 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준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11점. 경주 있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선생님이 준비해준 영상 두 가지를 모두 잘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봤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사의 힘에서 실시한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요. 인사를 나눈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않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에서 나오는 학교에서는 6개월 전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높임말을 사용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먼저 높임말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 싫어, 하지마 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가서 서로 상처를 주었죠. 높임말 사용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서로 소통하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아요. 반가운 마음을 주고받아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높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사와 높임말 외에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예절 한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또 뭐가 예절일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 그래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것도 예절이에요. 또 실내에서 뛰어다니지 않는 것도 예절이겠죠. 선생님이 이번에도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사랑받는 지혜 예절이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며 예절에 담긴 정신과 생활 속에서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참 좋은 이야기 17번째 사랑받는 지혜 예절.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느 대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다 형에게 한 대 맞은 거죠. 부모님들은 형을 야단치고 억울한 형도 목 놓아 울어댑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네요. 이 아이는 주변에 있는 형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형, 그거 재밌어? 응, 재미있어. 형, 이거 나 잠깐 가지고 놀면 안 돼? 아이는 웃으며 부탁을 하고 형은 흔쾌히 장난감을 빌려줍니다. 이 아이는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예의를 배웠고 갖고 싶을 때 기분 좋게 빌려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절이 바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줄도 알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습관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절. 예절은 사랑받는 지혜입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지혜, 예절의 첫 부분에서 예절을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그래요.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라고 하였어요. 영상에는 형에게 미움을 받는 아이 한 명과 다른 형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두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죠? 먼저 미움을 받는 아이는 그래요. 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반대로 잘 어울리는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였죠? 맞아요.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가지고 놀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친구의 물건을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지거나 빌려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만지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고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절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올바른 행동 양식입니다. 예절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을까? 맞아요. 예절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해요. 예절 바른 행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맞아요.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절을 지켜야만 해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절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요. 내가 예절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가족들이 예의를 지킴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경험을 가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식사예절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 그래요. 인사예절도 있고요. 언어예절도 있고 전화예절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과 관련된 단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인사예절은 선생님을 교실에서 만났을 때와 길에서 만났을 때 다르다. 두 번째 문장, 대화예절은 어른을 대할 때와 친구를 대할 때 다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라는 예절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지? 그래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뭐가 바뀌었을까? 그래요. 예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뀌었죠. 이것을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예절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맞아요.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적절한 형태로 나타나야 해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갈등이 생겨서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자,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지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예절을 알아보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예절 놀이에 대한 방법이에요. 지금 다른 친구들과 이 예절 놀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절 놀이는 등교 개학 이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자신이 지킬 예절을 가족 앞에서 한번 발표해 봅시다. 어떤 예절을 지킬 건가요? 좋아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도 예절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식사 시간에 식사 예절을 지키며 식사하는 것도 식사 예절을 지키는 거겠죠? 훌륭합니다. 자, 예절에 대해서 오늘 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응, 지읒이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응, 지읒 뭐였죠? 훌륭합니다. 예절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예절은 중요해요 라는 주제로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덕 시간에는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